SK 하이닉스가 중국발 악재로 가장 중요했던 170만 원대를 깨고 내려오더니 하루 종일 밀려 내려오면서 120선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중국의 악재가 어떤 악재길래 이렇게까지 빠지는 것인지,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AI 반도체는 끝난 건 아닌지 걱정도 되시고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셨을 겁니다. 제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 큰 손실을 보고 깡통을 찰 때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는 틀릴 게 하나도 없고 햇볕도 따뜻한데 정말 마음은 지옥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오늘 그런 기분 느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도 앞서고,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일단 악재로 망가지면서 모든 지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지표들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매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5조가 넘는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기계적인 가격적인 하락이 나타나 보니까 비차익 매도가 하루 종일 떨어지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이걸 깨져버린다면 정말 정리하고 엑시트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아래쪽에 밀리게 되면 어디를 지지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120선 구간보다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반등의 모색이 빠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나오면 정말 안 좋은 것인지, 그 흐름의 파악을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모든 지표를 깨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중요한 지표에 왔을 때는 반등이라도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전혀 없이 하락만 만들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수익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저도 사실 170만 원대 구간에서는 매수를 첫 음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타적인 관점으로 계속 매수를 했다가, 지금 바로 어제에서 매수했던 건 3%도 컷해버리고 수익적인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타점을 또 보거나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타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 악재와 이 악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악재는 CXMT의 상장입니다. 전체 시장의 D램 점유율이 8%가 되는 회사인데, 중국에 지금 상장해가지고 중국의 나스닥 같은 곳에 상장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을 좀 공격하는 위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노광 장비 양산을 자국에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못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막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하니 또 치킨 게임의 공포가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공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지금 보면은 중국발 악재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창신 메모리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세계의 D램 시장을 삼킬 거라고 제약이 나왔죠. 지금 현재는 8%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상장으로 대규모 실탄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생산 라인 증설 및 수율 안정화까지는 최소 2, 3년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7년부터 28년에서 돼서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광장비 양산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ASML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노광장비가 독점입니다. 이 독점인데 이거를 미국에서 중국에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서 막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자체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기에 연간 수대에서 수십 대 수준에 불과하고, 그리고 수율 급락과 제조원가 폭등에 대한 경제성 확보의 치명적인 한계는 아직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것도 꽤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HBM 시장에 침투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HBM의 치킨 게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 공포도 있지만 이거는 독점 체제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중국과 SK 하이닉스의 지금 기술 영역은 3년 이상의 기술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문제될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27년부터 28년도가 되면은 이 8%라는 점유율이 D램 쪽에서는 내줘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해파는 좀 내줘야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거는 체질 변화 속도와 마진의 차이, 그리고 빅테크 중국산의 제한이라는 건데, 첫 번째로 보면 아직 2, 3년의 시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체질 변화 속도, 즉 D램 같은 경우는 박리담회식으로 막 찍어내가지고 파는 거지만, HBM 쪽은 수주를 해가지고 받아내는 거기 때문에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는 변화시키고 있는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진의 차이 같은 경우도 HBM의 실적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산 칩을 빅테크, 미국의 관련 회사에서 쓸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만드는 시장도 분리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하락을 만들고 있는 거냐? 치킨 게임의 공포라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에서는 많이 발생됐습니다. 폴리실리콘이라고는 태양광 소재인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원전 해체 이후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중국의 저가 상품 때문에 밀려 내려오면서 하염없이 가격이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2차 전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전기차 수요의 캐짐도 있겠지만 중국산 이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쪽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HBM은 지금 아직 되지 않고 있고 D램 쪽에서도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이닉스는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상장 때문에 14조에 조달을 해가지고 발전이 빨리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에 ADR 상장에서 거의 40조가량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깊고 공포스럽게 아직까지 장중에도 계속 밀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열어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SMR 같은 게 있습니다. SMR 같은 경우는 원전인데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태고, 뭐 대한강통신의 광통신 같은 경우도 실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올라갈 때 그 성장성이나 앞으로 움직이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보통 기대감으로 빠지는 부분은 오래가지 못하고 전부 다 이 초기의 상승 시기에 나오는 첫 상승의 초반 수준까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이 이슈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하루 이틀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여기서 120선을 지지하고 나는 상태에서 내일이나 하루 이틀 흐름에 이제 보면은 실적도 나오고 가이던스도 나올 겁니다. 그때 흐름이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십자봉의 형태나 그리고 이 저가권인 120선 구간에서 큰 방등성이 없이 옆으로 긴다면 하락을 좀 더 열어는 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치고받고 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현재 구간의 흐름은 즉 약재는 단기간에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121선 구간까지 와 있고 101선을 계속 지켜내던 삼성전자는 오늘 깨가지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하방으로 살짝 열려져 있다면 어디까지 일단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예상 패턴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반전이 나왔을 때 제가 현재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매도를 말씀드리지 않는 건 현재 가격대 위에서 분명히 팔 수 있는 자리가 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가격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의 중요한 가격대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때 현재 쭉 올라오다가 뻥뻥뻥 하면서 각도가 살아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각도가 살아나는 구간에 이제 갭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상승 갭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빠지는 구간을 소멸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갭들을 말을 하는데, 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아래쪽에 140만 원대 초반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첫 번째로 일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다. 그래서 143만 8천 원 정도 일단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 가격대가 1일선 아래쪽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위에 있는 윗자리에 있는 구간이 1일선과 맞닿아 있는 구간이라서 현재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아래쪽으로 빠진다면 저 갭은 메울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여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분차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차트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회색 구간을 정말 높이지 못하고 이번에도 170만 원대 구간을 지지를 받는 상태로 움직이다가 결국에 못 넘기고 개파락으로 밀려 내려온 하락폭이 계속 회색 구간에 있는 겁니다. 이 회색 구간에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길 돌파가 안 나오면 관리를 하거나 정리를 하고 중요한 가격대까지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팁입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깨고 내려와 가지고 급락이 떨어지고 하락이 나오게 되면 사실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밀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 완벽하게 하방 쪽에 단기적으로는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등이 안 나온다라는 건 중요한 가격이 깨지면 이거 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이제 3분봉에서도 계속 회색 구간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유지가 됐다라는 거야. 지금 NXT 시장이 끝나가는 무렵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급상에서도 프로그램의 비차익 매도에 기계적인 매도에 손절 매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가격대를 정하고 그 가격대에서 지지를 확인하는, 즉 땅바닥이라든지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 발생이 됐을 때 그 구간을 추가 매수라든지 단기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현재 이 구간이 아래쪽으로 살짝 더 밀려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 가격대 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낙폭 과대이면서도 거기다가 지금 공포지수가 80을 넘어가는 공포 완전 패닉셀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통계상으로도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알아보면 역전 매매 차트를 켜고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번 가져오다가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녹색 선에서 매수해서 빨간 선이 안 깨지면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는 세력들이 정해놓는 건데 이 정해놓은 가격대 구간이 지금 아래쪽에 170만 원대 구간이라서 그 구간을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거고 이제 아래쪽으로 밀리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이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알아봐야겠죠. 이 부분은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SK 하이닉스를 지금 작년 12월 말에도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져 있는 게 이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빨간 선이 안 깨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 목표가 구간이 오면은 타점 신호가 뜬다면 매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또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가격대의 트리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녹색선에서 그리고 나서 또 2차 목표가까지 다이렉트 왔기 때문에 240만 원대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매도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그 가격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직전에서도 삼성전자가 단가선에 닿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매수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점에 찍는 구간은 292만 원에 잘 보이시나요? 292만 원 구간이라면 300만 원 바로 전이겠죠. 다시 밀릴 거라고 본다고 하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잘해보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아래쪽에서 지금 올라왔을 때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들여서 올려오게 되면 중요한 가격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은 이해를 해보자면 아래쪽은 매집이고 세 번째가 돌파하면 이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트리거가 돌파가 되면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데 보통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 구간, 2차 목표가 구간, 3차 목표가 구간. 그리고 나서 지금 역배열로 떨어지면서 그동안은 빨간 선을 안 깨도 가던 주가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빨간 선에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서 매도를 하다가 이번에 솔직히 반전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간 건데 시가부터 이탈이 나온 부분 때문에 3% 손절을 단타는 소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이 트리거라고 하는 자리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바로 직전입니다. 원래 이렇게 3차 목표까지 간 종목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거 날아갈 때는 3차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3차 목표에 올라가면 원래 보통 트리거까지 밀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하이닉스가 워낙에 강한 상태에다 실적 부분과 시나리오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봤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단기적으로 봤었던 건데 올라오게 되면 끌고 가겠지만 지금 깨진 상태니까 다시 원래의 기준점대로 이 구간을 봐야겠죠. 이 구간의 가격은 138만 1,000원입니다. 아까 이 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4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격대 사이 구간을 거기까지는 우리가 열어두는 상태로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일 만약 너무 오늘 밀려가지고 120선을 또 깨고 내려오게 되면 겁먹고 또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거기는 지금 현재 120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그동안 91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움직였었고 지금 120선 구간까지 내려온 건데 이 120선 구간에서 현재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심리적인 투매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공포의 지수도 엄청나게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상황에서 당장 영향이 미칠 리 없는 이슈로 계속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의 타점은 여러분들께 중요한 가격대에 일단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하나만 더 플러스하면 되는 겁니다. 바닥의 확인이 필요한 건데 차트에서 나오는 매도 타점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쌍바닥의 패턴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이 쌍바닥이 그냥 똑같은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점을 살짝 올려주는 형태의 쌍바닥이거나 즉 이게 조정에 나오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가를 지켜내주는 그림이 나야겠죠.
이런 쌍바닥 패턴 구간이 나왔을 때 그 구간을 신규라든지 여기서 170에서 만약 매수하신 분들이 보유하고 계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살짝 단가를 낮춰주는 타점이 될 거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 매수의 타점과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빨간 선을 회복하게 되면 결국에 이 중요한 가격대 위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하락이 계속적으로 빨간 선을 안 깨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요, 고가에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2차 목표가 구간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측면에서는 이 전체 폭에서 40% 그 정도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 오는 부분을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점의 신호는 역전 매도 타점으로 잡는데, 역전 매도 타점 신호를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회색 구간에 밀려 내려오고 있고, 중간에 중요한 바로 위에 가격대는 이 170만 원대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한번 매도를 하고, 이번에 그래서 좀 아쉽게 됐지만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중요한 가격대로 또 밀리게 되면 이런 쌍바닥이 나오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전이 나온다면 일단 전체적인 하락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회색 구간을 마무리하고 상승이 나올 때는 이렇게 시선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쌍바닥의 구간에서 매수를 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빨간 선이 안 깨지면 쭉 들고 가다가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즉 회색 구간으로 들어오는 이 타점이 나오는 순간이 이 매도의 타점이 되고 그때가 극점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제 중요한 가격대 구간이 왔을 때 쌍바닥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매수하는 부분에 시그널이 나오면 신호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매도 타점이 나왔을 때 목표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계속 지켜보다가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에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이닉스를 우리가 어떻게 또 매수를 잡아갈 거며 추세 고점에서 매도할 것인지 이 매매의 전략 완벽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4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이 11만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현재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SK 하이닉스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여러분 세력의 관리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매수를 상승해야 할 때는 단가선이 하지만 단기적인 타점이라든 시그널은 결국에 이 빨간 선을 회복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 언제나처럼 첫 번째로 빨간 선을 극복해내는 게 첫 번째 가장 급선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 중국발 이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D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이만 좀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D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HBM이랑 성격이 다르고 찍어낸 다음에 방리담회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는 길이 앞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차가 2년에서 3년도의 시간차가 남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냉정하게 따졌을 때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동안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2, 3년 동안 엄청난 눈부신 발전으로 HBM의 3년이라는 기술 격차를 메꿀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부분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적인 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보유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규 매수나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중요한 가격대 구간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가격대 구간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쌍바닥의 패턴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하락할 때 아까 이제 타점 신호에서 회색 구간에 있어서 이렇게 밀리는 부분이 나오면은 쌍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지. 그래서 상승을 먹거나 혹은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부분이 수익이 나는 상태가 된다면 이탈이 나오거나 돌파가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저점이라고 그냥 매수를 했다가 저점 지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아까 이 두 개에 알려드린 그 가격대도 약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5만 원도 힘든 구간에서 5만 원 차이면 또 몇 퍼센트 안 되더라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쌍바닥에 나온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의 타점 구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빨간선을 회복하고 나오는 고점대는 300만 원에서 지금 저점이 어디가 잡을지는 지금 확실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빨간색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점을 잡아내게 되면 이 고점과 저점의 40% 정도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는 던져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자리를 잡으면 매수를 하거나 현재 구간에 단기적인 이슈로 보고 보유해 가면서 좀 버텨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오는 이 매수와 또 매도의 포인트가 나왔을 때 문자로 알람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제가 오늘 이제 보유해가지고 물려있는 분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쌍바닥 구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가격대 구간에 왔을 때 본 차트를 확인하고 들어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흔들리는 시장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 한 번씩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전세 역전했습니다.